공자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은 어떻게 한다. 네, 저는 어제 우리 김종철 대표님의 시장 한수를 못 들었더니 앞이 캄캄합니다. 오늘은 어제 못한 얘기까지 우리 김종철 대표님에게 좀 더 깊이 있는 시장 한수를 청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지수를 보시면은 물론 코스닥은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코스피 시장이 여전히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또 심적으로 많이 떨리셨죠. 특히 미국 증시가 순간 위에서부터 급락을 주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제임스 블러드가 흘린 핏자국을 제롬 파웰이 덜로 닦아내고 있다. 우선 최근에 우리가 보통 비둘기파로 분류됐던 제임스 블러드가 갑자기 내년에 금리 인상을 12월에 금리 인상, 왜 제가 12월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어차피 내년에 이러면 중간선거 있는 거 아시죠? 11월 달에는 중간선거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미국이 내년에 금리를 올려도 바로 12월 정도에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재밌는 것이 있죠. 연준 인사들이 의견을 발표하면서 바로 너로구나. 무엇이냐면 지난번에 4명에서 7명으로 더 늘어났죠. 금리를 내년 정도 되면 금리를 올리겠다는 것이 더 늘어났어요. 그럼 과연 누가 점도표상에다가 점을 찍었냐 그럴 때 이제 완벽하게 드러난 거죠. 점점 저 사람이 찍었구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말씀드렸어요. 존 윌리엄스가 역시 넘버3인데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고요. 역시 우리의 기대주 제롬 파웰은 역시 여전히 현재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시기, 그 다음에 또 케이플에 대한 이런 모습들도 결국은 현재 올라가고 있는 이 현재 인플레이션이 내년 정도에는 3%가 아니라 2%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여전히 내놓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자, 근데 이제 한 가지가 더 남아있어요. 사실은 어제 내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오늘 아마 타이틀로 나가고 있을 텐데요. 오늘 지금 우리나라 시간도 24일이잖아요. 미국 시간으로 따지셔야 되는데 미국 시간으로 이제 25일 과연 시장은 또 한번 어떻게 되는가 또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연준에서 금리 금융 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 하나를 꼽는다면 바로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개인 소득,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지표를 보는데 이게 미국 시장으로 25일 뒤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또 한 번 시장은 위아래 왔다 갔다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때 또 한 번 미리 말씀드릴게요. 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기초 지표상으로 보여드리고 여러 가지 보여드리는데 지금 미국의 시장을 한마디로 한다면 지금 미국 시장은 돈도 풍부한데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는 이름하여 골든락스 국면입니다. 그걸 제가 오늘 그래프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오늘 아침에 마감된 주가인데요. 아마 숫자가 옆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다우지수는 소폭 조정을 받았죠. 하지만 나스닥은 여전히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나스닥은 신고 계속해서 끌고 올라가고 있다는데 이거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항상 주가라고 하는 것은 세수에 담겨있는 물의 온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여기에는요. 덤물이 있고 항상 찬물이 거의 일반적으로 같이 담겨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금리와 경기와 금리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무엇이냐면 경기는 안 좋은데 지난 1970년대처럼 유가가 올라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됐을 때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수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비용 인플레가 발표가 되면 경기도 안 좋은데 즉 찬물인데 물가도 올라가는 금리도 올라가는 둘 다 찬물일 때가 있는데 일반적일 때는 경기가 좋으면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을 시키는 이게 서로 공존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보시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냐면 이것 봐라. 이거 금리를 올린다고 얘기 나와도 여전히 우리가 알기에는 금리가 올라가면 나스닥이 보통 조정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나스닥이 올라가네. 뭐가 올라갈까요? 그렇습니다. 빅테크 기업체도 올라가고 있고 이 빅테크 기업체들은 바로 4차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가 올라가도 즉 산물을 금리가 이 전체 시장을 끌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경기가 좋아지면서 다시 말씀해서 빅테크 기업체도 좋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달력에다 돈가루 쳐놓고 미국 시간으로 25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간 26일인데요. 한 번 여기를 두고 또 한 번 장은 출렁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이 또한 지나가리다라는 마음에서 하단선 밑에서 공략하는 리미트 공략법으로 또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고요. 특히 오늘 이러한 가지에서 시장을 보시면 발해 방향이 둘 다 위죠. 지금 코스피는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은 조정받고 있지만 발해 방향이 위인 상태이기 때문에
얘도 조정을 받아도 결국 저점 밑에서 매수가 형성되기 때문에 부정적 마인드보다는 긍정적 마인드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런 가운데서 주요 종목 뽑아봤습니다. 먼저 LG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요새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일단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적자 산업 부분들을 접었죠. 모바일 쪽을 접었죠.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사업을 제외하면 지금 LG전자는 무려 분기별 1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가능한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앞으로 LG그룹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패턴도 좋고요. 특히 이 그래프를 보셨을 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있죠. 밑에 마틴 길조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저점에서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보시면 밑으로 갈 때마다 밑에서 줄쭉하는 것이 괜찮다라는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LLF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통점은 다 밑에 이렇게 120과 240이 들어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얘가 이렇게 넓어지는 구간은 우리가 성장주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밑으로 조정받아서 하여튼 여기 가까워지면 저점 매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저 지금 LNF는 미국 소재의 글로벌 EV 업체하고 2차 전지 양극재용 이 핵심 소재 요 판매를 위한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는데 또 오늘 아침에 테슬라가 굉장히 강하게 위로 나간 거 알고 계시죠? 결국 어차피 2050년대 탄소 제로 시대를 맞이하면서 모두가 다 친환경 쪽으로 흘러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들 종목군단들은 끝난 것이 아니라 역시 조정받을 수도 끝난 거 아니다. 여기서 잠깐 저한테 조금 좀 시간이 있으니까요. 하나 더 제가 또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삼성 SDI가 올라가잖아요. 잠깐 볼게요. 최근 이 종목이 이렇게 조정받았을 때 제가 월봉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얘가 이렇게 보시면 얘가 올해 상대적으로 조정받았던 이유가 한번 보시죠. 얘가 올해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조정받았던 이유가 작년에 너무나 강했어요. 이렇게 보통 주가가 강하게 에너지 분출하면 자기에 대한 반작으로 조정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올해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BBIG 종목군 중에서 보시면은 인터넷, 즉 우리가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건 괜찮았어. 얘가 조정받았거든요. 하지만 보십시오. 견조하죠. 그러니까 이런 2차 전지 섹터 종목군단들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하단은 줄줄 마시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꼭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종목군들은요. 이렇게 마틴 결점 120과 240 보셔서 여기가 이렇게 굉장히 두터워지면 항상 여기 들어오면 저점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수익 계획 구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끝으로 대보 마그네틱 요 종목도 최근에 중국샹 전자석 탈철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저점 올라가고 있는데요. 꼭 이 종목뿐만이 아니어도요. 웬만한 종목은 전부 다 올라가다가 이 마틴 결정만 들어오면 전부 다 주가가 위로 간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얘는 이제 25일 날 또 한 번의 출렁거림이 있을 겁니다. 이 앞에 제임스 블러드가 어떤 충격파를 주면서 주가 내려갔지만 그걸 나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요. 전화위복의 기회요. 만약 주가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야만 한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쫓아가서 사야거든요. 근데 오히려 최근 이런 어떤 출렁거리는 재료 내용들, 그 마지막 출렁거리는 내용들이 바로 이걸 코앞에 두면서 또 한 번 주가는 출렁거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여러분들은 뒷걸음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years 기본적인 것이 정상적인 파동이라면 3월 9일 이전까지 여러분 꼭 부자 되시는 프로젝트를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